네,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가치가 지난밤에 장중 1년 내 최고치까지 찍었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돌아온 강달러,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부담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좀 오르고 있고요. 1,400원대에 좀 굳어지고 있는데 일단 환율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또 당분간 원달러 환율 자체는 1,4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좀 보일 것 같고요. 향후에 전개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약, 이행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에 적극적인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에도 오늘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안정이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시장 환율에 좀 안정을 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당분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공약의 어떤 이행,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진정이 되긴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주요국 통화가 대부분 다 동반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7.2 위안을 넘어선 상황들이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1.05를 넘어선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랠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결국 미국 경제의 어떤 호황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사실은 미국으로 다 쏠려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생각해 보면 환율이 말씀드린 대로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때 보면 1,400원, 5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현실화돼서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격히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좀 1,450원을 넘어서 1,500원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염두에 두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급격히 이제 둔화가 될 걸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는 시장 정부 입장에서야 구두 개입을 통해서 다소는 좀 안정시키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은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구두 개입에도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겠고요. 환율이 오르면 그래도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수출 모멘텀 자체가 지금 둔화하다 보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추세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여부에 좀 달려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좀 그러한 것에 저희가 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지난 집권 1기 당시와는 달리 지금 집권 2기에 들어와서는 이 관세 정책 자체를 결국은 좀 빠르게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레드 수입이라고 하죠. 이제 좀 상하원 자체를 다 공화당 자체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행 속도 이러한 것들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폐지되는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전반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또 대중 수출 이러한 것들이 동반해서 전체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년도 성장률 자체가 1% 초반 최악의 경우는 0%대까지도 사실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들어가서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금의 관세 정책 공약 자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큰 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 2기 레드 수입으로 관세 정책이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 성장률이 최악에는 0%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환율 오르고 수급 공백까지 나오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지속되고 있는데 끝으로 투자 대응 전략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들 자체는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거기에 따른 국내 경기의 좀 하방 리스크,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 또는 기관 투자 자금들마저도 국내 증시보다는 사실은 좀 해외 증시 정책을 좀 선호하는 이러한 분위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금의 탈 한국 현상 자체가 조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반등을 좀 기대하기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어떤 반전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좀 뚜렷한 모멘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한다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의 어떤 공약 자체가 생각보다는 약하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야 국내 증시 자체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재반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해소되는 그러한 시점까지는 다소는 조금은 좀 기다리는 이러한 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다 보니까 증시의 반전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